사망? 해외에 있다며. 지금 감히 우리 집안을 능멸해? 탁! 테이블을 내리치는 소리에 그릇들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고작 종이 한 장에 적힌 부모 사망이라는 글자 때문에 여자의 사랑과 진심은 순식간에 사기극 취급을 받았습니다. 없는 집안일수록 거짓말부터 하지. 썩 나가. 그녀를 벌레 보듯 쫓아내며 콧노래를 불렀던 시어머니. 하지만 며칠 뒤 그녀가 자랑하던 그 대단한 강남 빌딩 등기부등본에 상상조차 못한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합니다. 건물주 시어머니를 노숙자로 만들어버린 며느리의 통쾌한 한방.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남 청담동의 프라이빗 한정식집 앞에서 민서는 손에 든 예단 상자를 꼭 쥐었습니다. 지훈이 며칠 전 당부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모님은 해외 거주 중이라고 해뒀으니 걱정 마.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정식집 문을 밀었습니다. 예약된 룸 안에는 오미자가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민서가 들어서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봤습니다. 민서가 밝은 얼굴로 고개 숙여 말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 왔습니다. 오미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입술만 겨우 움직였다. 그래, 들어왔으면 됐어. 민서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오미자가 짧게 말을 던졌다. 앉아. 괜히 서성거리지 말고. 민서는 두 손으로 예단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오미자는 상자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포장은 뜯어보지도 않고 손끝으로 툭 밀어 테이블 끝으로 치웠다. 됐어. 이런 건 나중에 볼 거야.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미자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왔지? 그거 먼저 봐야겠다. 민서는 급히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오미자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넘기다가 어느 순간 손이 멈췄다. 부모 항목의 사망 글자가 눈에 박혔다. 오미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뭐야 이게? 오미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 이게 뭔데? 민서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오미자가 서류를 민서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해외에 있다고 했지? 그런데 왜 사망이라고 적혀 있어? 지금 나를 바보로 보냐? 민서는 말을 잃고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헛기침만 톡톡 내뱉으며 시선을 피했다. 그게 잠깐만 내가 말할게. 오미자가 지훈을 노려보며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쾅! 너도 똑바로 말해. 내가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거짓말 듣고 결혼을 허락해야 하냐? 둘 다 지금 당장 설명해. 민서는 손을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숨길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미자가 코웃음을 쳤다. 기회? 결혼을 하는데 부모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고? 내가 그런 말까지 믿어야 해? 지훈이 마지못해 나섰다. 엄마 그게 내가 그냥 괜히 엄마가 뭐라 하실까봐. 오미자가 소리쳤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내가 무슨 괴물이야? 어른이 원하는 건 솔직함 하나면 돼. 근데 너희는 시작부터 속였어. 민서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오미자는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섰다. 난 이런 결혼 못 받아들여. 둘이서 알아서 해.
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려고 했다. 그게 지훈이가 먼저. 하지만 오미자는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다. 의자가 흔들릴 정도로 벌떡 일어서며 고함을 질렀다. 그 입 닥쳐. 내가 너 같은 애 말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줄 아냐?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았다. 어머님 정말 오해세요. 저는 오미자가 목을 쭉 빼고 민서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오해? 오해? 이게 오해야? 서류에 부모가 사망. 그런데 내 아들은 해외에 있다고 했다. 이게 오해야 사기지. 민서의 눈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꼭 깨물었다. 저 숨길 마음은 없었어요. 저는 지훈이가. 아, 지훈이가? 또 남 탓이야? 오미자가 비웃었다. 너 같은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 없는 집안일수록 거짓말부터 해. 그래야 잘 살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훈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지훈을 바라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지훈아, 너가 말해줘.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 그러나 지훈은 작게 중얼거릴 뿐이었다. 엄마, 화 좀 가라앉혀. 지금 사람도 있는데. 오미자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차가운 접시가 달그락 흔들렸다. 사람? 이게 사람이야? 우리 집안을 속인 도둑년이지. 민서가 숨을 삼켰다. 손끝까지 떨렸다. 어머님, 그런 말은 너무 하세요. 오미자는 민서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대신 천천히 테이블 위에 얼음물 잔을 집어들었다. 눈빛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지훈이 작게 말했다. 엄마, 그건 좀. 비켜. 오미자가 지훈의 팔을 밀쳐냈다. 그리고 순간이었다. 얼음물과 얼음 조각이 민서 얼굴에 그대로 쏟아졌다. 찰칵. 얼음이 바닥에 떨어지는 날카로운 소리. 민서는 얼굴을 감싸지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머리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블라우스는 몸에 달라붙었고 민서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오미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게 내 자리야. 처신 똑바로 해. 룸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했다. 직원들도 문 밖에서 발소리만 살짝 들릴 뿐 아무도 감히 들어오지 못했다. 오미자는 지훈의 등을 세게 밀었다. 일어나. 파혼이야. 이딴 걸 며느리로 들여. 내가 미쳤냐? 지훈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민서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말했다. 미안.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지훈아,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너도 알잖아. 하지만 지훈은 이미 등을 돌렸다. 오미자의 팔을 붙잡고 룸문을 향해 걸어갔다. 오미자가 나가며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여기 다 치워. 얼음도 다 버리고. 저기 앉아있던 자리엔 소금 뿌려. 재수없게. 문이 쾅 닫혔다. 민서는 혼자 남아 젖은 옷을 꼭 움켜쥐었다. 손등을 떨리는 손으로 닦아내며 천천히 일어섰다. 입술을 떨며 겨우 말을 내뱉었다. 이게 내가 받을 대우였구나. 폭우 속에서 민서는 눈을 찡그리며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젖은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입술도 파랗게 떨렸다.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지훈아, 가지마. 잠깐만 나랑 얘기라도 좀. 그때 발렛 직원이 외쳤다. 지훈 씨 차량 나갑니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검은 세단이 비를 가르며 다가왔다. 창문이 반쯤 내려가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보였다. 민서는 떨리는 손을 들었다. 지훈아, 잠깐만. 나 좀 봐. 부탁이야. 하지만 조수석에서 오미자가 지훈의 팔을 세게 쳤다. 보지 마. 그냥 가. 재수 없어 죽겠어.
지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민서를 힐끔 본 뒤 시선을 바로 돌렸다. 미안 민서야. 입모양만 겨우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우는 발을 꾹 눌렀다. 부릉. 세단은 민서 바로 앞에서 속도를 높였고 지나가며 커다란 흙탕물을 그대로 튀겼다. 철퍽. 민서의 다리와 치마가 한순간에 진흙색으로 물들었다. 민서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아?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턱 아래로 떨어졌다. 민서는 양손을 꽉 쥐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제발 제발 받아줘. 전화 버튼을 누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화면에 뜬 글자는 잔인했다. 수신 거부. 민서는 다시 눌렀다. 또다시 같은 글자만 반복되었다. 지훈아 왜 그래? 나 이런 취급받을 사람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나한테 왜 이래. 메신저도 열어보았다. 하지만 화면에는 차갑게 적혀 있었다. 차단됨.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민서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릎이 내려앉을 것 같아. 근처 벽을 붙잡았다. 정말 끝인 거야? 이렇게 버리는 거야? 폭우는 점점 강해지고 머리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젖은 땅 위에서 흔들리며 번져 보였다. 고급 빌딩의 간판들도 흐릿하게 일렁였다. 민서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양손으로 젖은 옷을 꽉 움켜쥔 채 작게 말했다.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 목소리는 폭우 소리에 금방 묻혀 사라졌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의 원룸에는 아침부터 낯선 번호의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계약 취소 문자들이 쌓여갔습니다. 이민서 디자이너님, 죄송하지만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민서는 이해할 수 없어 동료 디자이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무슨 일이야? 민서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링크 하나 보낼게. 민서는 선영이 보낸 링크를 눌렀습니다. 대형 맘카페에 강남 예비시댁 등치려던 꽃뱀 디자이너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이 베스트 게시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시물에는 교묘하게 조작된 카톡 대화 내용이 스크린샷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서의 실명과 사진까지 모자이크 없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온통 민서를 비난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여자가 디자이너라니 끔찍해요. 절대 일 맡기면 안 돼요. 사기꾼 맞네요. 민서는 휴대폰을 꽉 쥐고 떨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서는 택시를 타고 오미자의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 내리자마자 용역 경비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해? 경비원이 민서를 째려봤습니다. 오미자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민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잡상이는 출입 금지야. 경비원이 민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민서는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게시글만이라도 내려달라고 해주세요. 민서가 바닥에 앉은 채 애원했습니다. 경비원들은 민서를 더 세게 밀어냈습니다. 민서는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에게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민서 씨, 방 빼야겠어요. 갑자기 왜요? 민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건물 앞에 유튜버들이랑 구경꾼들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어요. 집주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위약금 내고 당장 나가세요. 민서는 위약금과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노트북과 디자인 장비들을 팔았습니다. 중고 매입업자가 헐값을 부르자 민서는 눈물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업자가 민서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없어요. 민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가방 하나만 메고 거리로 나온 민서는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며칠 후 통장 잔고가 바닥나자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민서는 지훈이 자주 가던 카페 건너편 골목에 숨었습니다. 지훈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민서는 골목에서 뛰어나가 지훈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훈아, 제발 게시글만이라도 내려줘. 지훈은 민서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 꼴이? 내가 거짓말하라고 했잖아. 억울해.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지훈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민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바닥에 뿌렸습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거지 같은 년아. 지훈이 차갑게 뱉었습니다. 여자친구의 허리를 감싸 안고 스포츠카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입안에 돌았습니다. 한강 다리 위를 걸으며 민서는 검은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보육원 원장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죽을 용기로 살아라. 성공이 최고의 복수다. 민서는 난간에서 손을 떼고 뒤돌아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걸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1평짜리 고시원에 들어선 민서는 벽에 오미자와 지훈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칼날이 벽을 파는 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며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다음 분. 민서가 국자를 들고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줄 끝에서 비틀거리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할머니가 앞사람에게 다가가다가 실수로 국물을 튀겼습니다. 건장한 남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할망구가 뭐 하는 거야? 남성이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더러운 국물 튀기고.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서가 국자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남성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왜 그러세요? 민서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 불러요. 남성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너도 또라이냐? 어서 가세요. 민서가 휴대폰을 꺼내며 위협했습니다. 남성은 중얼거리며 급식소를 나갔습니다. 민서는 할머니를 부축해 구석 자리로 모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서가 할머니의 옷에 묻은 국물을 닦아냈습니다. 자신의 밥과 국을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아가씨가 먹어야지.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이미 먹었어요. 민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민서의 낡은 운동화와 거친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민서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고마워요. 장씨라고 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민서예요. 민서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식사를 마친 후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박하사탕을 꺼냈습니다. 민서 손에 쥐어주며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 한 방이다. 잘 버텨라. 그 시각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오미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도 안 돼.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요. 중개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미자는 불안에 떨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인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미자야, 대박 투자처 하나 있어. 리조트 펀드인데 수익률이 장난 아니야. 오미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최소 2배는 보장이야. 하지만 큰 돈이 있어야 해. 오미자는 욕심이 났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 오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미자는 제2금융권을 찾아다니며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층 건물을 담보로 수십억을 빌렸습니다. 이제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오미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출금은 장 회장이 운영하는 투자회사로 입금되었습니다. 오미자는 자신이 누구의 덫에 걸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이나 사야겠네. 오미자가 기뻐하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급식소를 나선 장 할머니는 골목을 돌자마자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누추한 옷을 벗고 고급 재킷을 걸쳤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장 회장은 민서가 쥐고 있던 사탕 껍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가씨 뒷조사해. 네, 알겠습니다. 쓸만하면 내 칼로 써야겠어. 장 회장의 눈매가 매섭게 빛났습니다. 차는 급식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급식소를 바라보는 장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민서의 고시원 앞에 최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장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서는 어제 그 할머니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세요? 장 회장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장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명동으로 가. 차 안에서 장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명동 사채 시장의 큰손이야. 민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채업자세요? 정확히는 투자회사 회장이지. 장 회장이 민서를 날카롭게 봤습니다. 내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보고 싶어? 장 회장은 가방에서 사원증을 꺼내 민서에게 던졌습니다. 리조트 프로젝트 말단 계약직이야. 민서가 사원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뭘 하면 되죠? 내 실력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증명해봐라. 장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서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망시키면 가차없어. 장 회장이 경고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서는 회사 근처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며 일에 매달렸습니다. 밤낮 없이 리조트 설계 도면을 연구했습니다. 기존 디자인을 살펴보던 민서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구조적 결함과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이 눈에 보였습니다. 민서는 밤을 새워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획기적인 설계 변경안을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장 회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장 회장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임원회의에 가져가 봐야겠군. 장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원회의실에서 민서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거 정말 말단 직원이 만든 거야?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네. 장 회장이 민서를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객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야.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실력으로 증명했잖아. 장 회장이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서는 장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리조트를 탈바꿈시켰습니다. 최고급 자재와 숙련된 인력들이 민서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민서는 달라졌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업계에서 주목받는 실력자로 거듭났습니다.
그 시각 오미자는 리조트 오픈 파티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투자한 리조트잖아. 지훈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번에 가서 재벌가 며느리감 하나 물어와. 하지만 초대장 명단에 오미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미자는 브로커를 찾아가 웃돈을 얹어주며 암표를 구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상류층과 어울릴 기회야. 오미자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완성된 리조트홀 중앙에 서서 조명을 점검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에 연락해. 민서가 지시했습니다. 오미자 씨에게 VIP 특별 초청장을 보내. 비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보내도 될까요? 물론이야. 민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미자는 VIP 초청장을 받고 기뻐 날뛰었습니다. 역시 내가 VIP구나. 파티 당일 아침 민서는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과거 오미자가 끼얹었던 차가운 물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장 회장이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밤 내가 주인이다. 마음껏 찢어봐라. 장 회장이 격려했습니다. 민서는 비장한 표정으로 파티장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화려한 복수국의 서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조트 그랜드 오픈 파티 당일 저녁이었습니다. 오미자와 지우는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고 파티장에 들어섰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 리조트의 주인인 양 으스대며 걸었습니다. 여기 봐, 내가 투자한 리조트야. 오미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핵심 투자자거든. 지우는 파티장을 둘러보며 여자들을 곁눈질했습니다. 역시 상류층 파티는 다르네. 웅장한 팡파르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를 모시겠습니다. 리조트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이민서 이사님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샴페인을 마시던 오미자는 사례가 들렸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민서가 당당하게 등장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민서야? 오미자는 현실을 부정하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민서의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역시 실력이 대단하네요. 무대에서 내려온 민서가 오미자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미자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들어오냐? 오미자의 목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아 주제에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다가왔습니다. 오미자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나는 VIP 투자자야. 오미자가 팔을 휘저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내가 이 리조트에 돈을 댔다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장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오미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내 안방에서 개가 짖는구나. 오미자가 장 회장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장 회장은 비서에게 휴대폰을 건네받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오미자 대출금 전액 회수해. 1원도 남기지 마. 오미자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멍하니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으로 문자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대출 만기 도래 및 담보권 실행 통보 펀드 계좌 동결 알림 건물 경매 진행 통보. 오미자는 휴대폰을 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사색이 된 오미자가 장 회장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장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쓴 사채가 내 돈이다. 충격적인 진실에 오미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경호원들이 오미자와 지훈의 양팔을 꺾었습니다.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오미자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엄마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민서는 테라스 위에서 샴페인 잔을 흔들며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미자를 향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파티는 끝났어요, 어머니. 민서가 나직이 움쪼리고 뒤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민서의 드레스를 휘날렸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통쾌한 복수국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와 장 회장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시원했어요, 할머니. 민서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지. 장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장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할머니. 민서가 깜짝 놀라며 장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장 회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119요. 빨리 와주세요. 민서가 울부짖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서는 장 회장의 손을 꼭 잡고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장 회장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이에나처럼 몰려든 장 회장의 먼 친척들이 중환자실 앞을 점거했습니다. 야, 너 누구야? 친척 중 한 명이 민서를 째려봤습니다. 저는 민서예요. 민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꽃뱀이구나. 친척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돈 노리고 접근한 거지? 친척들은 민서의 출입을 막아섰습니다. 미리 준비한 거짓 증거들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저녁 뉴스에 민서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가 나갔습니다. 재벌 회장 홀린 젊은 여성의 검은 속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민서는 장 회장의 전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이 어렵습니다. 자동 응답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친척들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민서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인 카드와 회사 출입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당장 나가. 친척들이 민서를 회사에서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민서는 병원 로비 구석 의자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밤새 중환자실 입구를 감시했습니다. 그 시각 유치장에 있던 오미자는 뉴스를 보고 낄낄거렸습니다. 전현 저럴 줄 알았다. 뭐 하던 년이에요? 동료 수감자가 물었습니다. 꽃뱀이야, 꽃뱀. 오미자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민서는 장 회장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친척들이 병원 복도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떠들었습니다. 회장이 죽으면 건물을 어떻게 나눌까? 현금이 얼마나 있을까? 민서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민서가 달려가 따졌습니다. 친척들이 고용한 덩치들이 민서를 제압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은 민서는 오열했습니다. 장 회장이 주었던 박하사탕 껍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3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던 변호사가 공항에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헐레벌떡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민서 씨, 변호사가 민서를 찾아 소리쳤습니다. 민서는 변호사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그 순간 민서는 탈진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변호사가 급히 민서를 부축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링거를 맞고 정신을 차린 민서에게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해외 출장 중 폭설로 고립되어 연락이 늦었습니다. 변호사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만약을 대비해 작성해 두신 겁니다. 비상위임장이라고 적힌 문서를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태블릿도 함께 꺼내 보여줬습니다. 위임장을 읽어보세요. 변호사가 민서를 격려했습니다. 위임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 회장의 유고 시 또는 의식불명 시 모든 재산관리 및 보호 권한을 이민서에게 일임함.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요? 태블릿도 보세요. 변호사가 화면을 켰습니다. 태블릿에는 과거 급식소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서가 장 회장을 헌신적으로 돌보던 모습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장 회장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증거 영상도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민서는 변호사, 경찰, 병원 보안팀을 대동했습니다. 친척들이 진을 치고 있는 VIP 병동으로 비장하게 걸어갔습니다. 야, 꽃뱀이 또 왔네. 친척들이 민서를 보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경찰들이 친척들을 막아섰습니다. 변호사가 위임장을 크게 낭독했습니다. 장 회장님의 정식 위임에 따라 이민서 씨가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친척들이 반발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가짜야. 지금 이 시간부로 접근 금지입니다. 민서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친척들이 난동을 피우며 달려들었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차가운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줄줄이 연행되어 나가는 친척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민서는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기계장치에 의존해 누워있는 장 회장의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세요. 민서가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민서의 뜨거운 눈물이 장 회장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심전도 모니터의 박동수가 빨라졌습니다.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삐. 장 회장의 손가락이 민서의 손을 미약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감겨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할머니. 민서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들어와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장 회장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민서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질질 짜지 마라. 재수 없다. 장 회장의 첫마디에 민서는 울다가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장 회장의 회복 소식이 알려지며 모든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친척들의 음모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됐어. 장 회장이 민서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장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전원주택에서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토마토가 잘 자랐네. 장 회장이 빨간 토마토를 따며 흐뭇해했습니다. 민서는 장 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보육원 후원 재단을 설립해 사회적 존경을 받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민서야, 오늘 급식소 봉사 간다며?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에서는 오미자가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왕따를 당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 강남 부자 행세하던 년. 동료 수감자들이 오미자를 괴롭혔습니다. 오미자는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말 봉사를 위해 무료 급식소를 찾은 민서는 배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식줄 끝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배달 대행 조끼를 입고 헬멧을 쓴 남자였습니다. 퀭한 눈으로 식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민서는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배달 사고로 다리를 다쳤는지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국을 퍼주는 민서와 정통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민서의 명품 정장과 자신의 꼬질꼬질한 모습을 비교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서야?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식판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도망쳤습니다. 절뚝거리며 골목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절뚝거리며 골목으로 사라지는 지훈의 뒷모습을 보며 민서는 담담했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다음 사람에게 국을 퍼줬습니다. 다음 분, 민서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서를 따뜻한 냄새가 맞이했습니다. 장 회장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배고프지? 장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었습니다. 장 회장이 민서의 밥그릇에 갓 구운 조기 살을 발라 올려줬습니다. 내일은 같이 사우나나 가자. 민서는 입안 가득 밥을 오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 후 테라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 뜬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평온한 침묵을 즐겼습니다. 민서는 장 회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이제는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 걸음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민서가 속삭였습니다. 장 회장이 거친 손으로 민서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달빛이 두 사람의 행복한 뒷모습을 비춰줬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세례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성공이 최고의 복수라는 것을 민서는 증명해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세례로 시작된 민서의 이야기가 마침내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모욕받고 버림받았던 민서는 절망의 끝에서 진정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장 회장과 민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기에 운명처럼 이어진 인연이었죠. 오미자와 지우는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더 큰 좌절과 고통이었습니다. 민서가 증명해낸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실력과 인품, 그리고 변하지 않는 선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바닥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와 진정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